오늘 COPD부터 할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COPD 어제가 이 폐쇄성 폐질환에서 천식 얘기를 어제 했고요. 오늘 폐쇄성 중에 COPD 그리고 어제 제한성 폐질환을 어제 미리 했어요. 사실은 제한성 폐질환에서 공부해야 되는 게 IPF 등등의 ILD, 그중에 IPF만 공부하는 거지만, 그리고 sar코이도시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제한성 폐질환인데 어제 미리 했고, 폐쇄성 중에 이제 COPD를 오늘 추가로 합니다. 양이 좀 많아서 첫 시간에는 이제 COPD 얘기를 하고, 뭐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폐암 이런 얘기하고, 나머지 두 시간을 기타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시간엔 알레르기. 자, COPD고요. COPD는 대부분의 원인이 흡연이기는 합니다. 흡연 말고도 원인은 있기는 해요. 만성적인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가 오히려 흔히 안 좋다고 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정말 대기 오염이 심하다라고 하는 도시들. 그런 곳들은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담배를 정말 피신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거의 피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COPD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또는 이제 만성적인 환경 오염, 대기 오염 이런 걸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흡연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했을 때 이 흡연에 의해서 이제 인플라마토리 셀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뉴트로필, 뭐 마크로파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돼요. 근데 그 물질들이 이제 프로테이네이즈거든요. 그래서 엘라스타제라고도 불러요. 그 엘라스틱한 그 브론크스를 손상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요. 당연히 그런 거를 우리 몸에서 회복시키는 손상을 막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다가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제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리페어가 안 일어나는 게 이제 엠피제마입니다. 만성적으로 이게 손상이 되는 게 엠피제마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닌데 너무 뭐랄까 너무 기초적인 뭐라 그럴까 우리가 기전 같은 걸 물어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너무 직접적으로 어떤 패서피지올로지의 특정한 물질이나 이런 걸 잘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흡연자의 호중과 폐포 대식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분비되어 폐기종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트로필과 마크로파지에서 막 분비되는 물질들에 뭐가 있냐라는 건데 어, 답은 이게 주관식 이건 사실 다른 문제 이건 전문의 시험 문제여서 주관식이어서 답이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보면 요래요. 흡연에 의한 엠피제마에서 폐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이 뭐냐? 3번이에요. 엘라스타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엘라스타제라고 부르거든요. 엘라스타제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가 COPD라는 거는 임상적인 진단이에요. 우리가 항상 임상적인 진단이랑 병리학적인 진단이랑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내리는 진단이 있고 병리학적으로 내리는 진단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겹치긴 하지만 1대1로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좀 설명하기 복잡하긴 한데 일단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COPD라는 임상 진단 안에는 엠피제마랑 크로닉 브론카이티스라는 두 가지의 어떤 병리적인 진단이 있는 거예요. COPD 안에 엠피제마랑 크로닉 브론카이티스가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그러면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크로닉 브론카이티스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임상적으로도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엠피제마고요. COPD 환자 중에 10명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크로닉 브론카이티스인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짧은 경험으로는. 그래서 대부분 엠피제마다. 진짜 우리가 보는 COPD. 그래서 시험에도 다 엠피제마만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을 굳이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차이점이 맨 밑에 보면 이건 얘기했었어요. 이 obstructive lung disease 중에서 DLCO가 감소하는 거는 엠피제마밖에 없다. 라고 처음에 PFT 얘기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obstructive lung disease 중에서
이 DLCO가 감소하는 거는 emphysema밖에 없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요. Elastic recoil이 감소하는 것도 emphysema. DLCO 감소하는 거 emphysema. 맨 밑에 두 개가 다르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다음에 이 COPD를 진단하는 건데 COPD는 사실 거의 임상적으로 진단합니다. COPD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40세 이상의 환자에서만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성적인 어떤 물질에 노출이 돼서 생기는 손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젊었을 때보다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해도 40세 이전에 생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빨라요. 그건. 그래서 그건 다른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40세는 넘어야 된다. 대개 우리 보면은 50세 이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환자들. 만성적인 기침 가래와 호흡곤란이 있는 거예요. 단순해요. 40세 넘은 사람이 만성적으로 기침 가래와 가래 중에 기침 가래와 호흡곤란이 있는데 이게 왜 생겼나라고 보니까 담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담배를 너무 많이 폈다든지 직업적으로 노출이 됐다든지 이 집에서 쿠킹하거나 뭐 히팅하는데 이런 스모크에 오랫동안 노출이 됐다든지 요즘 연구 보면은 저 홈쿠킹도 너무 오래 계속 반복적으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노출이 되면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막 가스 켜고 뭐 그다음에 이제 요리하고 할 때도 후드를 켠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연다든지 좀 환기를 잘 시키셔야 돼요. 굉장히. 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렇게 이런 만성적인 노출이 있으면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COPD라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쵸? 검사로 확인하는 거는 이게 obstructive lung disease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이로메트리라고 하는 폐기능 검사를 해서 FVC분의 FEV1이 70%가 안 되면 맨 밑에 FVC분의 FEV1이 70%가 안 되면 이제 COPD야 라고 진단을 합니다. 임상적으로. 단순하죠. 병력을 봐서 COPD인 것 같아. 그러면 폐기능 검사에서 FVC분의 FEV1이 70%가 안 되면 이제 우리가 COPD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 아스마도 obstructive lung disease 아닌가요? 이게 뭐 똑같은데 아스마일 수도 있지 않나?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스마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론코 다일레트 리스폰스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FVC분, FV는 70%가 안 되는 거는 지금 obstruction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브론코 다일레트를 써서 많이 회복되지 않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정상으로 막 올라가지는 않는. 우리가 브론코 다일레트 리스폰스의 정의 기준이 있잖아요. 아스마에서. 12% 엔드 200ml.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족하지 않으면 역시 COPD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스마라는 거는 어쨌든 확실히 멀쩡했다가 좋아졌다, 멀쩡했다가 심해졌다, 멀쩡했다가 심해졌다, 뭐 이런 거고요. COPD는 폐 기능이 점점 나빠져서 만성적인 호흡곤란으로 오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으로 보면 확실히 COPD와 아스마가 구별이 돼요.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사실 두 개는. 근데 COPD 환자 중에 이런 브론코 다일레이트 리스폰스가 아스마처럼 브론코 다일레이트 리스폰스가 있는 환자들도 있어요, 사실. 분명히 임상적으로 COPD인데 만성적인 호흡곤란이 있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브론코 다일레이터를 쓰면 확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을 COPD인데 with asthmatic component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기도 해요.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애매한 사람들도 있다. 자, 당연히 기도 폐쇄에 의한 거고요. 뭐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obstructive lung disease다라는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obstructive lung disease고 VQ 미스매치고 어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COPD의 특징 중에 하나는 COPD는 어쨌든 폐가 장기적으로 망가지고 그다음에 저산소혈증에도 오래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 폐혈관들이 수축을 합니다. 폐혈관이라는 게 산소가 잘 들어오는 곳, 산소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산소가 잘 들어오는 곳으로는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산소가 잘 안 들어오는 곳으로는 혈액을 안 보내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야 부유큐 미스매치가 안 생기지. 산소가 잘 들어오는 곳은 혈액을 많이 보내고 산소가 안 들어오는 곳으로는 혈액을 안 보내게 돼요. 그래서 만성적인 저산소혈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혈관들이 수축을 해요. 피를 잘 안 보내기 위해서. 근데 전부 다 그러면 다 혈관들이 수축을 하죠. 폐혈관들이 수축을 하면서 폐동맥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폐동맥 압력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우심실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 오래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폐동맥 압력이 올라간 채로 오래 지속이 되면 우심실 부전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폐 질환으로 인해서 폐동맥 압력이 상승하고 우심실 부전이 생기는 걸 우리가 폐성심, 코어풀모날레라고 부르죠. 그때 우리가 이따가 나오지만 이 만성적인 저산소 혈증이 있을 때 COPD 환자에서 산소 투여를 그러니까 이 재택산소요법 뭐 이런 식으로 롱텀 옥시젠 세라피라는 걸 하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 생존율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COPD 환자가 저산소 혈증이면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산소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혈관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산소가 많아지니까 혈관들이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폐동맥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오심실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폐성심이 호전이 됩니다. 폐동맥 압력이 떨어지고 이 산소요법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도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치료입니다. COPD 진단은 뭐 굉장히 간단하고 검사 물어보면 무조건 PFT만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잠시만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 COPD의 치료는 아스마랑 항목은 거의 똑같아요. 구성은 똑같은데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 치료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급성악과 치료